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 9장 삼각 측량과 삼변 측량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 측량 먼저 학습을 하겠는데요. 일단 정의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삼각 측량의 정의는 측량을 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을 적절한 삼각형의 네트워크를 짠다는 얘기입니다. 삼각형의 망으로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형의 네트워크들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망을 좀 짜서 관측을 한다는 얘기고요.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이제 그 꼭지점에 이루고 있는 내각이 있죠. 이 각들이 있고요.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변의 길이는 보통 우리가 삼각함수, 보통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구한 다음에 미지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하나의 방법을 삼각 측량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료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원리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기지점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기지점이 하나 있고요. 기억하시죠? 우리가 기지점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평면의 좌표 x와 y를 알고 있는 기지점을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고 했고, 높이를 알고 있는 점이다 그러면 이렇게 수준점 x 이렇게 네모나게 표기를 하기로 했고, 우리가 점을 모른다, 좌표를 모르는 미지점의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보자 라고 정의를 좀 1학기 때 내렸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좌표를 알고 있는 하나의 기준점인 A 측점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럴 때는 얘는 좌표가 가령 XA, YA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한 측점 또 B 지점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삼각 측량에서는 기지점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기지점들은 전통적인 삼각 측량 방식에서는 삼각점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가 설치한 표지라고 하는 좌표를 알고 있는 측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점을 이용을 해서 미지점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XB, YB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점의 A점과 B 측점에 대한 좌표를 알고 있잖아요.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두 지점에 이렇게 측선에 대한 길이 값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보통 이렇게 우리가 한 두 측점에 대한 좌표들을 각각 알고 있고요. 알고 있을 때 이 두 측점에 대한 길이도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또는 이 기선이 이제 이 측선이 값이 길이가 얼마입니다 라고 정확히 알려져 있으면 그 값을 이용해도 되고요. 보통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기준이 되는 선이다 그래서 기선이라고 한다고 기억나죠? 그래서 1학기 때도 얘기했지만 길이를 알고 있는 정해져 있는 선을 이렇게 기선이라고 해서 두 줄로 치고요. 길이를 모르고 있는 미지선 같은 경우는 한 변의 길이로서 미지측선으로서 표현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알고 있을 때요. 이제 기선 길이 값을 첫 번째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결국은 AB 측선에 대한 그죠? 길이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기억들 나시죠? 루트 일단은 B 측점의 x좌표에서 그죠? A 측점의 x좌표를 값을 빼서 제곱과 더하기 B 측점의 y좌표와 A 지점의 y좌표의 값을 빼서 제곱을 해서 두 좌표 값의 차이, 즉 델타 x가 되겠고요. 델타 y가 되겠죠. 그래서 이 좌표 차이의 값의 제곱의 합을 제곱근을 계산하면 두 측선에 대한 길이를 계산할 수 있겠죠. 두 측점에 대한 길이. 예. 이렇게 계산이 됐을 때요. 내가 삼각측량의 원리는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내가 알고자 하는 지점에 좌표를 구하고자 하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동그라미 미지점이고요.
C 지점이 되겠죠. C 지점은 좌표가 XC, YC라고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렇게 측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면, 그죠? 내가 A점, B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 기지점이니까 여기에다가 딱 각을 잴 수 있는 장비를 하나 설치를 해서, 여기다 장비를 설치해서 C지점을 기준으로 B지점을 바라보면서 각을 이렇게 측정을 하고요. 알파라고 예를 듭시다. 또 장비를 옮겨서 B 측정으로 옮겨가지고 장비를 세우고 A 지점을 바라보고 B, C 지점까지 이렇게 각을 측정을 해서 베타를 계산했다고 합시다. 베타를 계산했다고 하면 두 번째 단계는 뭐가 되겠어요? 첫 번째는 두 측선의 길이를 계산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A,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A점과 B점에서 알파와 베타의 각을 관측하는 거죠. 각을 관측을 해서, 각을 관측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죠? C에 해당되는 각, 여기서는 감마라고 해볼까요? 각을 관측하면 감마를 구할 수 있죠. 있음. 그래서 이 감마 값을 계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쉬워지는 거죠. 그죠?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즉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이 측선에 대한 길이 값, 예를 들어서 지금 요 C각에 해당되는 기선의 길이를 스몰 c라고 표현하면, 이 AC 측선에 대한 길이, AC 측선에 대한 길이는 이 B각에 해당되기 때문에 스몰 b라고 쓰고요. 여기는, 아이고 죄송, 여기는 A라고 합시다. 그러면 각각 사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사인 법칙은 뭐 사인 알파에 해당되는 변의 길이 스몰 a는 뭐하고 또 비례해요? 그죠? 사인 베타에 해당되는 b의 측선의 길이와 비율이 똑같죠. 그 다음에 사인 감마에 해당되는 길이에 대한 c가 있으니까요. 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기지값이고 알파 베타는 측정을 했죠. 관측을 했고요. 관측을 했고, 얘는 계산을 했죠. 계산을 해서 구했죠.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와 B라는 측선의 길이도 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 계산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것처럼 어떤 이 A, B 지점에 대한 기준이 어디 직선부터 방위각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또는 방위각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그 방위각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측선의 길이도 알고 있고요, 관측값도 계산할 수 있고 방위각 알 수 있으니까 위거 경거 계산해서 B 지점인 C 지점의 측점에 좌표들인 XC와 YC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삼각측량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삼각측량은요, 여러 가지 분류를 좀 해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대표적인 것은요, 측량을 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이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넓이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을 하는데요, 측지 삼각측량과 평면 삼각측량으로 대별을 합니다. 측지 삼각측량이라 하면 지구의 공류를 고려해야 하는 거죠. 너무나 넓은 대지를 관측하다 보니 이렇게 지구 표면에 이렇게 망을 관측을 해서 삼각형의 망을 짜서 계산을 한다 보면 이 곡률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러한 곡률을 고려를 해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지구의 곡률이 고려되어 있는 삼각형이다 보니까요, 우리 이렇게 지구 표면상에서 한 측정과 한 측점을 곡률을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이걸 그대로 펼쳐서 평면으로 펼치면 이런 형태의 삼각망이 만들어지죠. 그죠? 이거를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삼각형이라 해요? 구면 삼각형이란다 그랬죠, 1학기 때. 그래서 즉 구면 삼각형을 고려하고서 취급한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구가량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모르겠어요. R 제곱분의 F 곱하기 그죠? 로초에 의해서 계산하는 이 구가량을 고려를 해서 측량을 해야 된다는 게 측지삼각 측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면삼각 측량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공률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측량이고요. 일반적으로 건설 공사에서 사용되는 삼각 측량, 뭐 터널을 만들거나 도로를 건설하거나 뭐 공항을 만들거나 항만을 건설할 때 또는 토지 뭐 개발을 해서 주택 지역을 만들거나 도시를 하나 짓고자 할 때는 보통은 지구의 공률을 고려하지 않는 평면 삼각 측량 방법을 많이 적용하고요. 1학기 때 기억해 보면 10의 6승분의 1의 정밀도다. 즉 뭐 1000km를 1000km를 길이를 관측한다 그러면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요. 얼마가 돼? 1000km는 몇 메타가 됩니까? 공 3개 붙이면은 미터죠. 10의 6승이니까 뭐 1000km를 잴 때 1m의 거리 오차가 나는 정도의 정확도를 가질 경우에는 직경으로 한 22km, 반경으로 따지면 11km 이내 범위. 되게 길죠. 11km라고 그러면 그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삼각 측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구의 공률 같은 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삼각 측량을 실시하기 위한 등급으로서 만들어지는데 이제 고전적으로 트레디셔널한 이제 지금의 뭐 GNSS 측량 같은 것들이 보급되기 이전, 그죠?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제 시대 때부터 도입됐던 거를 하면 전국에 이렇게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일단은 1등 삼각점도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길이가 좀 이렇게 넓게 한 30km 범위로 고정확도의 관측을 실시를 해서 1등 삼각점이라는 걸 매설을 하고 또 고기를 또 분할을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정확도가 낮게끔 구성을 해서 네트워크를 짜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이제 2등 삼각점들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또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확대를 해보면 2등 삼각점이라고 되어 있는 이 측점에 2등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또 3등 삼각점들을 신설해서 네트워크를 짜고 또 3등하고 2등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또 짜서 4등으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변의 길이가 한 30km 변의 길이입니다. 변장이라는 게 한 변의 길이를 의미하고요. 변의 길이가 평균 한 30km 정도 되는 거 1등 삼각 측량, 그 다음에 10km, 5km, 2.5km에 따라서 2등, 3등, 4등으로 구분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과거에 잠시만요. 과거에 이제 우리 정부들 보면 이게 파워포인트로 먹었네. 판서가 아니고 과거 정부에서 이제 정부 조직 개편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하고 해양수산부가 한번 합쳐진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관련된 이제 1학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육지부의 측량을 하는 영역이 있고요. 육지 쪽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고 과거에 해양 쪽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고 또 육지 쪽에 이제 국토개발이나 건설과 관련된 부분들 말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 땅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지적이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졌었어요. 그래서 육지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 따지면은요 국토교통부 동부가 담당을 하고 있고 해양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가 담당을 하고 있었고 지적 측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부라는 부서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제 과거의 명칭으로 따지면 이게 행정자치부였어요.
행정자치부라고 그랬었고, 행자부, 그다음 해양수산부 그대로 있었고,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있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해양수산부 이렇게 합치게 됩니다. 합치게 되면서 국토해양부라고 조직을 개편을 해요. 그러다 보니 육지 쪽 파트를 측량하는 뭔가 해양에 측량하는 부서들이 서로 다른 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던 게 하나로 부서가 합쳐지니까 법을 또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행정자치부가 관할하고 있던 지적 측량이라는 파트가 왜 니네만 따로 놀아? 측량하는 거는 함께 합쳐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 들어와요. 그래서 국토해양부로 지적 측량이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면서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제 법이 바뀝니다. 이게 한 2009년 12월경쯤 되는데요. 이때 이제 현재 법명은 다르지만요. 이때 측량, 수로조사, 이 수로조사가 해양 측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생깁니다. 지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 기존의 1등, 2등, 3등, 4등으로 나눠있던 이 삼각 측량의 등급이요. 2등을 기준으로 해서 개편을 해요. 그러니까 3, 4등을 없애버리고 1, 2등으로서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 변장의 길이를 10km를 기준으로 해서 2등, 1등 삼각점 이렇게 해서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이후로 이 법이 이름이 지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조금 조정이 있었죠. 그와 동시에 이 법이 이렇게 바뀌면서 아시겠지만 국토해양부가 다시 또 국토교통부하고 해양수산부로 찢어지고요. 지적 측량 파트들은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흡수돼서 돼 있던 부분들을 행정안전부로 안 가고요. 국토교통부로 그냥 같이 붙여버립니다. 붙여버리면서 이 법률에 의해서 육지 측량과 바다 측량과 그다음에 땅을 토지 소유 관련된 지적 측량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서 이 측량에 관련된 규정들이 이 법률 하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때 이제 과거의 방식에 의하면 1등과 2등의 삼각 측량을 할 때는 이 반장의 길이가 길잖아요. 그죠? 10km 이상 되다 보니까요. 1, 2등을 기준으로 한 삼각 측량 방법에서는 지구의 공유를 고려한 아까 봤던 측지 삼각 측량의 방법을 적용하니까 당연히 구면 삼각형이 들어가서 구면 삼각법에 의해서 구가량을 고려한 계산이 이루어졌었고요. 3, 4등 삼각 측량에서 평면으로 간주해서 측량을 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단순한 평면 삼각형에 의한 사인 법칙 등에 의해서 거리와 각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용해 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삼각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관측을 하고자 하는 측량을 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에 어떠한 삼각형을 배열을 해야 되겠죠. 크게 해서 이 삼각형을 배열하는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삼각망으로서 배열을 한다. 즉 대상이 되는 지역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일정한 형태들의 삼각형으로 덮는 것을 삼각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망이라고 하니까 네트워크죠. 워크에 의한 방법을 덮는 것이고, 보통 이런 삼각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삼각쇠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이 삼각쇠라고 하는 이 쇠라는 말은 체인 형태로 얘기하는 거예요. 체인 형태 네트워크를 얘기하고요. 뭐 거리가 먼 두 점의 위치를 결정하거나 또는 폭이 좁고 거리가 긴 지역이다. 보통 하천이라든지, 그죠? 어떤 이렇게 흐르는 하천들이 이렇게 있을 때
네트워크를 짜면은 이런 삼각형을 짜고 또 삼각형을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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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배열을 하는 방식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형태, 즉 긴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지형 지물이나 또는 인공 지물 같은 경우, 즉 하천 같은 경우나 도로, 철도, 수로, 터널 이런 것들을 측량을 할 때는 삼각쇠에 의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삼각망과 삼각쇠를 서로 합쳐서 이제 삼각망의 형태들로 좀 이렇게 크게 대별을 시키면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들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열 삼각망, 두 번째는 유심 다각망, 세 번째는 사변형의 형태들로 되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프린트물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서 할게요. 지금과 같은 형태죠. 이런 이제 단열 삼각망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삼각쇠의 형태들로서 구성이 된다. 즉, 요거는 삼각쇠랑 유사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삼각쇠하고 즉 폭이 좀 좁고 거리가 먼 지역에 적합하다. 즉 삼각쇠하고 일치가 되죠. 그래서 거리에 비해서 관측하는 수가 좀 적고요. 측량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고 보통 이제 빠르게 진행된다면은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경비가 좀 저렴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유심다각망이나 아래쪽에 보이는 사변형과 같이 어떠한 이제 이따가 나오지만 이 삼각형이 갖춰야 될 여러 조건들이 있어요. 그죠? 특히 무엇보다 삼각형은 내각의 합의 180도를 이루어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이 단열 삼각망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줄 되는 이 기선, 이걸 기선이라고 하고요. 기선, 이제 기선으로 하는데 결국은 이 각각의 단열 삼각망을 구성을 해서 내각을 측정을 하고 미지변의 길이들을 기선을 이용을 해서 다 계산을 아까 사인 법칙대로 계산해서 나가서 마지막에 이 변의 길이를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는 그런 단계밖에 없죠. 또 각각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 조건만 검색할 수 있는 밖에 없는데 이런 조건들이 이제 두 가지 조건밖에 없다 보니까요. 얘가 제대로 측량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확도를 검증할 수 있는 조건이 좀 적다. 다른 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런 유심다각망 같은 경우에 앞서 이제 정의를 보시면 방대한 지역이다라고 되어 있죠. 방대한 지역. 방대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넓은 지역의 농지 측량을 한다든지 또는 도시를 새로 신설한다고 하면 도시계획 지역 같은 거를 측량을 할 때 적합한 형태들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심다감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뭐가 있다는 얘기죠. 뭐가 있다면 이 중심이 있는 거예요. 앞서 똑같이 한 변의 이 기선을 이용을 해서 중심을 이룰 수 있는 삼각망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마지막에 끝나게 되면 똑같이 마지막에 검증할 수 있는 기선의 길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계산됐는지를 이 기선의 길이하고 각관측을 통해서 계산했던 이 측선의 길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을 하는 방법과 또 각각의 관측한 각의 합이 180도가 이루어진 조건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심각이 있죠. 이렇게 중심각의 내각의 총합을 360도가 되는 조건식이 또 하나 더 붙죠. 조건식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단열 삼각망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은 정확도는 얘에 비해서 단열 삼각망에 비해서는 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중심을 이루는 망을 구성하다 보니까요. 얘가 포괄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상당히 작습니다. 조금 작기 때문에요. 포함하는 면적이 좀 적은 그런 약간의 단점들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이는 이 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조건식이 되게 많습니다. 뭐 사변형의 조건들을 보면 중심각도 좀 볼 수 있겠지만 보통 중심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외곽들을 보거든요.
외곽들을 보다 보니까요. 이 외곽의 관측한 결과들이요. 결국은 이 두 각의 관측값하고 두 각의 관측값이 이 중심각을 이루는 서로 두 각이 서로 막곡지각이잖아요. 그죠? 이게 막곡지각이다 보니까요. 이 두 각의 합이 이 두 각의 합과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즉 어떠한 관측한 결과에 이 중심 내각만 보는 게 아니라 두 각의 조건도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조건식이 얘보다는 더 또 늘어납니다. 하나가. 그래서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작됐던 기준의 기선에서부터 사인 법칙들을 이용을 해서 마지막 기선까지 점검도 가능하고 내각의 총합도 180도가 되는 조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다. 즉 관측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조건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정확도 점검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컨디션이 많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많은 조건식들로 인해서 일단은 조정하는 단계가 많이 복잡한 그게 좀 단점으로 또 작용하고요. 얘도 좀 포함할 수 있는 면적도 좀 좁고 근데 시간과 비용도 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대신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의 삼각망을 구성하는 병태에 있어서 사변형의 조건이 가장 좋기 때문에 국가 기준점 같은 거 아까 보셨던 1등, 2등, 3등, 4등에 대한 삼각망을 신설을 하고 그게 가장 기준이 되는 점을 측정을 해서 좌표를 얻고 그 좌표를 이용을 해서 나머지들이 측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국가 삼각망을 관측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사변형을 이용해서 적용을 하긴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시험 문제도 가끔씩 나오지만 삼각 측량의 정확도는 이 삼각형의 배열에 의한 거에 보면 단열 삼각망이 제일 낮죠. 단열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높은 게 유심이 높고 유심 삼각망이 높고 그 다음에는 사변형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이런 형태들로서 정확도를 평가해 볼 수 이제 그 단계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단계는 이제 현장 작업입니다. 현장 작업은 일반적으로 이 삼각 측량을 실시하기 위해서 뭐 삼각 측량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측량 방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렇습니다. 옆에 좀 비어있는 데 있으면 좀 써놓으세요. 먼저 측량 계획 및 준비가 이루어지고요. 다음에 답사 및 선점이라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선점. 그다음에 즉 먼저 측량 계획 및 준비를 보시면 내가 대상이 되는 지역이 어디냐, 또 측량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목적, 또 지역에 따라서 어떤 측량 방법을 동원할 건지, 만약 삼각 측량이라면 어떤 망으로 짤 건지, 내가 하천 측량을 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사변형을 조건으로 주면 안 되겠죠. 단열 삼각망으로 이제 계획을 잡아야 되고, 또 기간은 얼마를 소요하는지, 또 정확도들은 어떻게 얼마나 요구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발주처하고 상의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K워터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하천 정비를 사업을 하고 싶어요. 하천 현황을 측량을 하고 싶어서 하천 현황도를 제작하고자 의뢰를 한다 그러면 단열 삼각망 조건으로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네트워크를 짜면 이제 뭐 종단면도, 횡단면도에 각 지점별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하천에다가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 하천에다가 기준이 되는 기준점들을 매설을 해야 되겠죠. 그 매설하기 위한 작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열 삼각망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짜고 이렇게 짜고 계획을 잡죠. 기존에 있던 지형도를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짜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도는 뭐 얼마를 요구합니까? 그 요구하는 정확도가 법률상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진행이 될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지형도를 꺼내놓고 내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짜면 실제로 현장에다가 그런 기준점들을 설치를 가능할지 안 할지를 답사를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현장에 이제 답사를 가게 되면 내가 앞서 계획 단계에서 목적하는 바와 요구되는 정밀도, 즉 정확도에 따라서 어떤 측점의 위치나 이런 간격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지도에다가 이제 기준이 되는 기선을 세팅을 하고 삼각점 위치 등을 정해서 내가 관측하고자 하는 장비들을 거치했을 때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장비를 설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설치를 해서 이게 시준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현장에 가서 되고 나면 이 지점에다가 관측을 해도 되겠습니다 하면 이제 그 점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게 선점하는 단계고요. 이러한 선점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그 점에다가 내가 이거를 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점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 표시하는 단계가 이제 조표라는 단계예요. 조표라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관측하고자 하는 측점을 현지에다가 표시하는 작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대상이 되는 대상 지역에다가 이런 기준점들을 신설을 하고 이 기준점들을 이용을 해서 하천의 단면을 관측하거나 하천의 종단면을 관측하거나 길이를 관측하거나 각을 측정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고자 할 때 이런 기준이 되는 기준점인 삼각점 위치들을 표시하는 표지를 측량표라고 하는데요. 이런 측량표를 표시하는 방법을 보통 조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표 단계가 끝나면 이제 실제로 각을 잴 수 있는 측정 장비를 가서 각 측량을 해야 되겠죠. 각을 측량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 측량한 성과들을 가지고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해서 1학기 때 하셨던 트래버스처럼 조정 계산을 통해서 어떤 허용하는 정확도 범위 내에 이 측량의 성과물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 오차들을 배분하게 되겠죠. 배분한 다음에 각각의 기준점에 대한 마지막 단계로서 좌표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대상이 되는 측량 지역 내에 있는 이런 기준점들의 위치들을 정확하게 산출해야 되겠죠. 이러한 단계가 일련의 단계고요. 이 단계에서 세 번째 조표라는 부분들을 할 때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관측하고자 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단계는 크게 영구 표지, 일시 표지, 임시 설치 표지의 세 가지 종류로서 구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표지 종류별로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영구 표지인데요. 영구 표지는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게 표석처럼 박아서 어떠한 외력에도 크게 변동 없게끔 해주기 위한 그 이제 어떤 그 기준점의 역할을 영구히 보존할 목적이 있는 경우 땅에다 매설하는 영구적인 표지를 영구 표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구 표지들은 특히 앞서 설명드렸던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밑에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 아래 시행 규칙이 있는데요. 그 시행 규칙의 별표 1에 이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 기준점의 표지들은 기준점의 등급별로서 이렇게 정의가 막 내려져 있고요. 보통 지금 첫 번째 보이는 건 이제 우리나라 측량을 위한 기준점 중에서 가장 상위 등급에 있는 위성 기준점인데 이런 위성 기준점은 이런 사이즈로서 표시를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1.75m 정도로 네모난 반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제 1.75가 되겠죠. 1.75가 되고 설치를 하고 깊이는 뭐 1.8m 이상은 박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GPS 등등을 수신할 수 있는 GNSS 수신기가 안테나가 여기에 이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안테나 내장이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위성 기준점의 필라라는 시스템이라 해요. 필라라는 시스템이라는데 요 아래 이제 중간에 뭐 배터리라든지 통신 시설이라든지 또 이렇게 안테나로 수신을 위성에서부터 이렇게 수신되는 신호들을 받을 수 있는 안테나가 신호가 연결이 돼서 선선으로 이렇게 수신기 내에 리시버라고 그러죠. 수신기 내에 그 데이터들이 계속 차곡차곡 저장이 되고 이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보낼 수 있게끔 통신이 연결돼서 주고받을 수 있게 세팅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연구 표지 중에 통합 기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1학기 때 이제 기준점 조사 작업을 할 때 통합 기준점 조사했던 내용들하고 일치됩니다. 통합 기준점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서 가형
또 나형 이렇게 형태들로 구분이 되는데요.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큰 판으로 되어 있죠. 큰 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가로 세로 1.5m 정도 길이가 되어 있고 가운데 표식은 이렇게 한다라고 설계 도면상에서는, 그다음에 이 위에 기둥은 이렇게 나오게 해서 양쪽으로 자르고 이런 형태들로 해서 판을 만들어 가지고 위에 껴서 이렇게 설치를 한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표주라고 하는 표주석을 위로 올리고요. 밑에 기반을 또 땅을 파서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같은 걸로 기초 콘크리트로 이렇게 매설을 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나형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그만 형태들로 표시를 하고 위에 볼록하게 표주를 만들고요. 표현을 하는데, 이런 통합기준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x, y 좌표도 할 수 있고 높이도 포함이 되어 있고 중력값도 볼 수 있고, 특히 가형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띄워서 관측을 하는 항공 사진 측량 같은 기법을 동원할 때 사진상에서의 어떤 특정 점들이 좌표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사진만 찍었으면 그냥 사진일 뿐, 그 사진이 지도화되기 위해서는요, 사진에서 보이는 어떤 특정한 점에 대한 좌표들을, 지상의 좌표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통합 기준점들이 사진상에 나타나면 그 측점에 대한 좌표들을 바로 획득할 수 있잖아요. 이 점에 대한 좌표들을 x, y를 알고 있으니까 이 좌표들을 알 수 있게끔 쓰이는데, 이때 이제 중력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진의 필요로, 사진 측량에 필요한 지상 기준점의 역할도 담당합니다. 지상 기준점 역할도 담당하는 게 통합 기준점이다. 모든 걸 다 통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삼각 측량을 위해서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각을 측정하고자 하면 높은 데서 바라봐야 되니까요. 산에 이렇게 산들이 있으면 산 꼭대기 위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좀 높은 산에서는 좀 낮은 산을 바라볼 수 있고 1등 삼각점이 이렇게 매설이 되어 있고, 조금 낮은 데는 2등이 되어 있고, 더 낮은 데는 3등, 뭐 또 지표면은 이제 평지 같은 데도 4등, 3등 이런 것들이 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들은 이렇게 표주 위에다가요 이렇게 십자로 홈을 냈어요. 홈을 내서 가운데 측점의 위치대에 좌표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이거를 영구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공하는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런 삼각점에다 이렇게 GPS 관측 장비들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짜가지고 GPS 측량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1학기 때 수준 측량을 할 때 조사를 했던 장비 측점이죠. 수준점이라고 하는 놈. 그래서 수준점은 이제 가운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해서 요 위에다가 우리 표척을 이렇게 세워놓고요. 표척을 이렇게 거치해 놓고 레벨을 이용을 해서 높이를 따서 다른 지점 높이를 모르는 지점, 뭐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해서 뭐 지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레벨을 세워서 읽고 얘 읽어서 이 지점 모르는 지점의 높이 값들을 추정을 해서 계산할 수 있게끔 해주는 때 사용하는 방법이 수준점이고요. 또 그 밖에 뭐 여러분들 프린트물 4페이지 보면 여러 기준점들이 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거 보면 이제 우리나라 중력을 측정하기 위한 중력의 기준이 되는 점을 중력점이라고 그러고요. 또 지구의 지자기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할 때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위치를 표시한 이제 연구 표지로서의 지자기점, 보통 자기점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표시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런 일시 표지하고 임시 설치 표지가 있는데요. 앞에서 봤던 영구적으로 쓰는 거라 말고 이제 임시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게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으로 하는 게 일시 표지 또는 임시 표지, 설치 표지라고 하는데요. 일단 일시 표지라 하면 내가 이제 관측을 할 때 기준점이 좀 잘 보이게, 즉 삼각점이 잘 보이게 삼각점의 위치에 세우는 측표와 측량용 표지 막대, 이렇게 내가 좀 멀리서 볼 때는 내가 이 점이 땅에 있다 보니까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이 여기입니다 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이렇게 막대 또 측표 이런 것들을 일시 표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임시 설치 표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표기, 이제 깃발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이제 이런 깃발들도 설치할 수도 있고요. 이런 표시할 수 있는 깃발과 임시 측량용 표지 막대, 이렇게 설치된 막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측표는 이제 주위의 물체보다 높고 색이 대별될 수 있도록 대조되도록 눈에 띄도록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삼각점에 연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고요. 되게 많은 장치들이 좀 있고 이제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 기준점을 처음 데려올 때 이제 일본에 이렇게 동경 원점에서 쭉 끌고 들어올 때요. 스시마섬 거쳐서 이렇게 거쳐가지고 우리 부산으로 끌고 들어올 때 부산에 영도라는 섬이 있는데 영도에다 이제 기준점 설치하고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각각의 삼각점들 이렇게 철수를 했단 말이에요. 요럴 때 이제 뭐 아주 먼 거리를 시준하고 각을 측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요. 이런 임시 설치 표지 같은 경우도 되게 상당히 크게 높게 설치되어 있었고요. 일본의 이제 측량을 담당하는 일본의 이제 국토지리원이라고 있는데요. 일본 국토지리원에 한번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방문했더니 이제 예전에 이렇게 한국하고 이렇게 관측할 때 사용했던 그런 임시 설치 표지가 보존이 되어서 이제 약간 전시 형태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상당히 높더라고요, 길이가.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현장에 관측하고 있는 기준점의 위치도 선점을 하고 영구 표지든 임시 표지든 이런 설치를 관측하고 있는 점을 표시를 해놓고 그다음 실제로는 이제 각 관측할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갈 텐데요. 앞서 봤던 이제 1, 2등 삼각 측량과 3, 4등 삼각 측량은 아무래도 정확도가 더 높은 1, 2등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하게 각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즉 0.2초독 이상의 데오도라이트. 데오도라이트라는 건 이제 1학기 때도 했는데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아래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각을 관측하는 장비라 생각하시면 돼요. 각 관측 장비. 이제 뭐 우리가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는 EDM이라고 그래서 일렉트로닉 디스턴스 메저먼트의 약자인데요. 전자파 거리 측정기라고 불리는 요 장치하고 각을 관측하는 데오도라이트라는 장치가 서로 합성이 돼서 요즘에는 토탈 스테이션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그랬죠. 각도 재고 거리도 한가에 잴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다루고자 하는 파트 내에서는 각의 관측에 관련된 삼각 측량 방법이기 때문에 데오도라이트라는 말을 좀 쓰고 이제 각을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을 0.2초도까지 읽을 수 있게끔 해준다. 얘기는 여러분 각의 단위 아시죠? 이렇게 원주를 360도로 쪼갰을 때 하나가 이루는 게 1도고요. 1도를 또 60개로 쪼개서 이루는 각이 1분이고요. 또 요 1분의 각을 또 60개로 쪼개서 세밀하게 읽을 수 있는 게 1초까지 읽는 거고, 그죠? 요거를 또 5개로 쪼개면은 0.2초까지 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정밀하게 각을 읽을 수 있는 장치를 사용을 해서 1, 2등 삼각 측량에는 그런 장비들을 도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